약해진 뼈가 보내는 경고 골다공증. 골절이 생기기 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침묵의 병이라 불리는데 방치할 경우 각종 골절 사고는 물론 자칫하다간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약해진 뼈를 튼튼하게, 중년 탤런트 홍여진의 뼈 건강 비법은 골다공증 타파하고 뼈를 더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특급 처방전까지. 구멍난 뼈가 보내는 위험 신호, 골다공증의 모든 것을 공개한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문 뒤로 높은 하이힐을 신고 걸어 나오는 한 사람. 화려한 왕관을 쓴 미스 코리아가 오늘의 주인공? 이거보다 더 높았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홍여진입니다. 되게 쑥스럽네요. 뭐 우리 닥터 지방과에서 오신다고 해갖고 제가 한번 꾸며봤어요. 옛날 생각을 되살리면서.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 홍여진. 이국적인 외모와 건강미 넘치는 매력으로 당당히 미스코리아 선에 당선된 그녀. 이후 각종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미스코리아 이제 그 인사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드레스 입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바라보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쉽지 않네요. 야속한 세월 탓인지 하이힐이 버거운 그녀. 저 좀 이제 내려가도 돼요? 힘드세요? 이제 신발을 벗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 돼. 한때는 즐겨 신던 구두지만 이제는 낯설다는데. 야, 이것 봐요. 이것 봐요.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이것도 벗을래지. 나의 미스코리아 굴레를 좀 벗자. 이런 힐 신는 것 자체가 좀 힘드신가 봐요. 뼈가 골 때리잖아요. 이게 높은 거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은 단화나 운동화, 쿠션이 있는, 특히 쿠션이 있는 운동화. 촬영할 때도,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그거 신고 해요. 요즘은 굽 높은 신발보다 편한 운동화를 찾는다는데 신발장 역시 온통 그런 신발들 뿐이다. 집 한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데 그림뿐 아니라 캘리그라피까지 섭렵한 홍여진 씨. 솜씨가 대단하다. 작년에 제가 또 코로나 때문에 일도 많이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그림 같은 것도 더 하고 해야 되는데 앉아서 계속 일해야 되니까는 허리도 안 좋아지고 해갖고 그림은 지금 좀 손을 놓은 상태예요. 아픈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는데 뭐 꺼내시는 거예요? 지금 옛날 앨범이에요. 선생님 젊으셨을 때 사진이에요? 그렇죠. 이거 사진만 봐도 얼마나 건강해 보여요. 야. 미스코리아 출신답게 한눈에 봐도 건강한 매력이 넘쳐나던 젊은 시절. 하지만 세월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중년 이후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체감한다고. 지금 마음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건강한 거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틀 연속으로 촬영하잖아요. 그러면 좀 피곤해서 그 주에는 아무것도 약속을 뭐 안 잡아요. 못 잡아요. 그리고 이제 골프 갔다 오면 그 다음날도 또 가고 한 2, 3일을 연장으로 가도 힘들지 않았었고 허리도 안 아팠거든요. 이제는 한 번 가면 이제 한 3, 4일을 쉬고 그렇게 가야 돼요. 이제 그런 게 차이가 나고.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데 그중에서도 뼈 건강이 걱정이라는 그녀. 거기에는 남모를 사정이 있다. 한 15년 전에요. 40대 후반에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한때 팬들을 놀라게 했던 그녀의 유방암 투병 소식. 이 유방암 치료 과정에 여성 호르몬 차단 치료 요법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차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강제 폐경을 하게 되고 이 뼈의 여성 호르몬 공급을 차단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뼈가 10년을 더 확 늙게 돼요. 유방암 치료로 인해 생각지도 않게 확 약해져 버린 뼈.
이 때문에 아찔한 경험까지 했다는데 한 3, 4년 전에 제가 우연히 계단을 밟고 위에 저 냉장고 위에 물건을 꺼내다가 뒤로 빵 넘어졌어요.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1번 척추에 압박 골절이 나온 거예요. 단순히 넘어졌을 뿐인데 골절돼 버리고만 척추. 뼈가 붙을 때까지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한 채 통증을 견뎌내야만 했다. 근데 그거는 보통 50대에는 압박골절이 안 난대요. 1번 척추는. 그러더니 딱 보시더니 감소증이 있어서 이제 생길 나이가 됐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 진짜 쇼크 먹었어요. 아, 뼈가 이렇게 삭을 수가 있구나. 나이 들면 뼈가 삭는데 아마 더 먼 훗날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50대부터 이게 시작이 되니까는 미세스 골미녀? 뭐 그런 거라도 이제 나갈 정도로 뼈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더라고요. 약해진 뼈 건강을 되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후 나름 관리를 해왔다는 홍효진 씨. 과연 현재 상태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검사를 앞두고 조금 긴장한 모습인데 좀 염려되죠. 제가 골밀도 검사 받은 지가 벌써 한 2, 3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더 나빠지지 않았나 걱정돼요. 잘 나올까요? 한다고는 했는데 또 나이가 있으니까는 뭐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잘 나왔으면 좋겠죠. 네. 엑스레이 검사를 시작으로 보다 면밀하게 그녀의 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골밀도 검사까지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는데 과연 그녀의 뼈는 아직 괜찮은 걸까? 골절 경험까지 있어 더욱더 걱정되는 홍효진 씨의 현재 뼈 상태. 지금 홍효진 씨 검사를 해보면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잠시 후 공개합니다. 아이고, 이 홍효진 씨의 검사 결과가 딱 나오려는 찰나에 끝나가지고 너무 궁금한데, 근데 저 중년 여성들한테 골다공증이 굉장히 걱정되는 질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골다공증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의 약 16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60대 이상의 여성 환자가 전체 여성 환자 중에서 약 78%를 차지하는데요. 그만큼 중년 이후에 여성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질환이 바로 이 골다공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골다공증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뼈의 골 밀도 혹은 뼈의 양이 감소되고 뼈가 약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요, 뼈가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뼈가 약해지면 더 잘 부러지지 않을까요? 뼈가 그냥 이렇게 부러진다. 금도 잘 네. 가고 더 잘 부러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죠? 네. 자, 제가 뭔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네네. 뭐 녹화 중에 과자를 가져오셨어요? 자, 이거 드시려고 준비한 건 또 주시는 아니고요. 거예요? 네, 자, 이게 정상적인 뼈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이 뼈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정상적인 뼈예요. 네. 근데 이 뼈에 이제 충격이 가해지면 정상적인 골밀도일 때는 그냥 이렇게 똑 부러진단 말이에요.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러지는 신영 씨가 네네. 얘기한. 그런데 만약에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요,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와, 그것도 작은 충격에. 작은 그냥 충격이. 조각조각이 났어요. 아, 그 너무 난 지금 너무 충격적이어갖고 너무 무서운데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살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팔을 뭐 어디 세게 부딪혔다든지 이러면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주 네. 뭐 떨어지거나 네. 큰 충격에 골절이 생길 수 있지만 이런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그냥 살짝 넘어지셔서 주저앉았는데 엉덩방아 찌셨는데 저렇게 저건 바스라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과자로 또 보니까 네. 훨씬 더 이게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와. 보통 이제 골다공증이 발생하면요, 재채기 같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골절을 입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도 골절이니까 뭐 이렇게 엉덩방아를 찢거나 넘어졌을 때는 아주 심각한 골절을 입을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 골절이라는 게 그냥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뼈가 으스러질 수 있다는 게 문제고요. 이렇게 으스러지는 정도의 골절이
척추뼈나 고관절에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럼 이제 사망률도 높아지고 합병증도 생기고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특히 노년층이 두려워하는 척추 압박골절. 아래쪽에 있는 척추가 위쪽에 있는 척추의 힘을 이기지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게 되는. 아까 홍혜진 씨 엑스레이처럼 되는 그렇죠. 거 말하는 거죠? 큰 외상이 없어도 이렇게 척추가 주저앉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이 바로 이 척추 압박골절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과자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게 얼마큼 똑같은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너무 바스라지니까 맞아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부서졌어요. 저렇게 바스라지면 붓긴 붓나요? 어렵죠, 그러니까 치료하기가. 오래 걸리고. 그래서 겨울철 같은 때 어르신들이 이제 낙상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 척추나 고관절 등 이렇게 되게 중요한 부위들이 골절이 되면 네. 일상생활 능력을 아예 회복하지 못하시는 수도 있고요. 또 사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은 남성 같은 경우 약 21%, 여성은 약 14% 수준으로 전체 6명 중 1명이 1년 이내에 사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 비율이 높은데도. 그런데 문제는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평소에 없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뼈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나서야 발견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통증 같은 것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좀 가벼워진다고 내가 뭐 자각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골다공증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건데 이 골다공증 때문에 심각하게 뼈에 골절을 입은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사고를 당했다는 사연의 주인공. 현재 대수술을 마치고 입원 중인 그녀는 병상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경과만 지켜보고 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리에 일단 깁스를 하셨어요. 근데 발이 양쪽이 다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녀의 양쪽 다리를 감싼 붕대. 어떤 상황이신 거예요? 지금요, 오른쪽 다리는 복숭아뼈 위에 잘리고요. 왼쪽 다리는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두 군데는 지금 골절. 네네네, 골절됐어요. 네. 발목과 고관절 연쇄골절. 어머, 두 군데나 골절이 된 거예요? 처음에 환자분은 오른쪽 발목을 이제 삐끗하면서 골절이 된 상태에서 그 상태로 걸어 다니시다가 이제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찌셨습니다. 그러면서 왼쪽 대퇴 전자간 골절이 발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제 목 쪽이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목이 완전히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머. 왼쪽은 굉장히 심한 골절이네요. 처음에는 산에 가갖고 운동하다고 미끄러져갖고요. 가볍게 미끄러지는 줄 알았더니 다리가 똑 부러진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는 목발 짚다가 제가 목발이 서툴러갖고 그냥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꽝 했는데 진짜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뼈가 다 으스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119를 불러갖고 이제 응급실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고관절이 잘린 거예요. 3일 간격으로 연달아 벌어진 골절 사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나 아주 진짜 아유. 그때는요 진짜 내가 꼼짝을 못했어요. 태어나면서 이렇게 아픈 거 처음 봤어요. 진짜로. 고관절을 안 다쳐본 사람은 몰라요. 진짜 막 그냥 진짜. 연이은 골절은 과연 단순한 사고에 불과했던 걸까? 환자분은 평상시에 좀 골다공증이 좀 있으셨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치료를 안 하시다가 마이너스 3.6으로 상당히 낮은 상태셨고요. 이렇게 낮은 수치에서는 가벼운 낙상이나 심지어 접질기만 한 경우에도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면요, 거의 지금 뼈 나이가 90세에 가까워요. 정말 재채기를 해도 골절을 입을 수 있는 정도죠. 연쇄적으로 생긴 골절의 원인은 바로 골다공증. 현재는 2번의 대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지만 이미 약해진 뼈 때문에 회복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고. 그런데 사고가 있기 전까지 그녀는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을까? 골다공증이 있는 걸 몰랐어요, 제가. 운동을 진짜 밥 먹듯이 운동을 해요. 저는 눈 뜨면 운동하는 게 일가거든요. 몇십 년을 운동을 하고 수영도 하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진짜 저는요. 막 볼링도 하고 진짜 다리가 너무 튼튼해갖고 그때는 허벅지가 너무 굵어갖고요. 진짜 사람들이 다 탐냈거든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그냥 진짜 다리가 부러질 줄은 진짜 몰랐죠. 골다공증이 있으니까는 그냥 쉽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솔직히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거는 별로 없어요. 당뇨라든지 고혈압처럼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만 크게 어떤 증상이 발현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적습니다. 뼈를 다치고 나니까 골다공증이 안 좋다는 거 이제 아는 거죠. 모르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운동하시고 건강하신 분도 골다공증 검사는 꼭 한 번씩 해보시고 좀 앞으로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처럼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은 뭐 수영도 하시고 등산도 하시고 운동 정말 많이 하신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골다공증이 왔다고 하니까 이게 제가 알던 걸로는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갑자기라고 느끼셨을 수 있지만 네. 아마 뼈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뼈는 각종 우리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네. 보통 30세를 기점으로 골밀도가 서서히 저하되게 됩니다. 야금야금 뼈 건강을 갉아먹는 게 바로 이 골다공증인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체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뼈 파괴 속도가 약 10배나 빨라졌어요. 약 30%에서 골다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년 여성들이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골다공증은 굉장히 심각하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신영 씨? 아무래도 그냥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뼈가 약간 약해졌으니까 골절에만 뭐 영향을 미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만 해도 뭐 몸이 쑤신다 이런 얘기는 하시지만 이게 뼈가 약해진 것 같아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일단 당장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네. 골다공증 자체도 정말 무서운 병인데 또 한 가지는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다른 노년에 올 수 있는 질병이 있다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다공증이 심해진다 그러면은 뼈를 파괴하는 그 파괴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럼 이 칼슘이 어디로 가느냐? 혈관에 쌓이면서 석회화가 되고요.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성에서 골밀도가 감소되는 것이 이 플라크를 형성하는 동맥경화 내지는 혈관에 칼슘이 쌓이는 걸 증가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 그럼요. 칼슘이 모자라서 골다공증이 걸리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있는 칼슘이 더 나쁜 데로 가갖고 혈관 문제까지 일으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총량의 칼슘은 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와, 좀 더 나쁜 거네, 그러면. 아니, 진짜 이 골다공증이 혈관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혈관에 칼슘이 쌓이면 인지력을 감소시켜서 치매 위험을 높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여성을 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골밀도가 저하된 수치가 클수록 인지력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치매까지요? 그러니까요. 일단 노화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꼭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뼈 건강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 이쯤 되니까요. 네. 뼈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홍여진 씨 결과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잊고 있었네요. 네. 홍여진 씨의 뼈 결과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다공증 관련 검사를 받은 홍여진 씨. 과연 그녀의 현재 뼈 상태는 어떨까? 지금 홍여진 씨 검사를 해보면은 긴장감이 흐르는데 골밀도를 여러 군데 측정하게 되는데 쭉 보면은 3번 요추 있는 부위에서 마이너스 2.3 정도가 나오셨어요. 골감소증, 골다공증 직전이에요. 그 골다공증까지는 아니지만 골감소증에 합당한 소견이고요. 척추 압박 골절이 올 정도였으면 골밀도가 심하게 안 좋았을 텐데 그동안 나빠지지 않은 거예요. 관리를 잘하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꾸준한 관리 덕에 유지할 수가 있었다. 저는 몇 년 전에 검사해서 그때도 골감소증인데 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관리를 하셨으니까 이 정도지 관리 안 했으면 골다공증으로 갔겠죠. 좋게 생각하세요. 그렇구나. 좋게 생각했어요. 관리하시는데 중요한 게 칼슘 영양제라든지 비타민 D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 그 뼈에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 잘 챙겨 드시면 관리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잘 유지해서 제가
됐을 때 한번 다시 올게요. 그러십시오. 관리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이 좋아요. 왜 좋냐면 더 나빠지지 않아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비타민 D, 칼슘, 우유, 뭐 계란 그런 거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겠어요. 평소 꾸준한 노력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과연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 자, 제 비장의 무기. 이 대나무가 비장의 무기? 대나무는 이제 뭐 하려고 들고 나오신 거예요? 보면 알아요. 그래서 대나무를 이용해 발바닥 지압을 하는 그녀. 발바닥 지압. 근데 이거는 아마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할 나이가 됐어요. 아니 발바닥 지압하는 게 좋은 건가요? 하체 쪽으로 혈액순환도 시키고요. 골고루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거니까요. 또 하는 게 이제 발가락 운동이 있어요. 발가락 스트레칭, 엄지 가위 찢기. 그래서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돼요. 그리고 발가락 벌리기. 그리고 발가락 이렇게 모으기. 이렇게 발가락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낙상을 할 때 보통 보면은 이런 데 뼈도 튼튼해야 되지만은 가장 밸런스를 못 잡는 데가 발가락이래요. 그래서 발가락이 약하면은 넘어지기 쉬워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주변에 요거를 스트레칭을 잘 해줘야 돼요. 나이가 들면 치명적일 수 있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꾸준히 발바닥 근육을 단련하고 발가락 스트레칭을 해온 홍여진 씨. 똑같은 데서 이렇게 넘어질 때 젊었을 때는 운동 실력이 있어서 탁 넘어져도 탁 섰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들 제 친구들 보면은 이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진짜 더러 그래. 요렇게 낮은 데서 다 발들이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다 이게 뼈가 약해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녀가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었으니 바로 유연성 기르기 운동. 유연성 운동까지 하시네요. 보기만 해도 놀라운 유연성이다. 몸이 엄청 유연하시네요. 아, 이거 유연한 거예요? 네. 이거 다 되지 않을까요? 젊으니까 훨씬 더 잘 되겠지. 이거는 젊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와보세요. 제가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카메라 놓고 한번 와보세요. 우리 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갑자기 시작된 유연성 대결. 60대와 40대 과연 승자는? 종아리 쪽에서 딱 멈췄어요. 안 되는데요? 네. 제작진의 패배.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유연성을 기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하체 이런 데가 유연하면은 뭐 이렇게 돌 같은 거, 특히 우리들 보면은 자갈돌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거든요. 이제 그럴 때 딱 이렇게 버텨겨 줄 수 있는 거죠. 어느덧 점심시간. 평소 요리를 즐겨 한다는 홍여진 씨. 그녀의 밥상엔 어떤 건강 비법이 숨어 있을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물로 양파를 볶아요? 물로. 기름 안 쓰고 물로 이렇게 탈듯하면은 물로 해서 해야지 더 담백하고 맛있어요. 건강 박사 같은 그녀가 선택한 오늘의 요리는 무엇일까? 오늘은 버섯 카레를 만들 거예요. 보통 이제 카레 하면은 감자, 당근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런 거 없이 버섯만 넣고 카레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먹을 거예요. 버섯이 우리 중년한테는 훨씬 좋아요. 왜냐면은 버섯에 비타민 D가 많다고 들었어요. 버섯에 정말 비타민 D가 많고요. 대표적으로는 일단 이제 모기버섯. 네. 양파와 버섯을 듬뿍 넣어 만든 카레. 먹음직스러운 게 영양도 챙기고 맛도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이번엔 밥을 지을 차례. 그런데 쌀과 함께 무언가를 더 넣는 그녀. 과연 이 하얀 것의 정체는? 이거는 모기버섯이라고요. 모기버섯이 보통 까맣잖아요. 근데 이건 흰색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서 밥을 지면은 모기버섯의 그 향긋한 버섯 향이 나요. 아 저렇게 밥에 섞어 놓으니까 일단 색깔로는 구분이 거의 안 되네요. 고슬고슬하게 지은 흰 모기 버섯밥에
다른 여러 버섯이 들어간 카레를 듬뿍 얹으면 홍여진 표 뼈 튼튼 건강밥상 완성. 잘 먹겠습니다. 평소 먹는 걸 좋아하지만 입만 즐거운 음식보다 영양과 맛을 모두 챙기면서 먹어야 중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그녀. 건강 위주로 하는 메뉴를 좀 많이 신경을 써서 먹고 있어요. 이제 요새 또 오이김치 좋고 또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새콤하게 묻혀서 이것도 뼈 건강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뭐 미역줄기 아무래도 건강식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맛있는 한 끼를 든든히 챙겨 먹고 난 후 이번엔 밖으로 나온 그녀. 복장을 보아하니 당장 뛸 것 같은 모습인데 지금 이제 날씨 좋고 또 햇빛이 좋으니까는 이렇게 경보 겸 해서 산책하러 나왔어요. 네. 운동 자주 나오시나 봐요. 하루에 2번씩은 꼭 나와요. 네. 특히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약간 빠른 속도로 걸으면서 산책 겸 운동을 하고 있다. 원래는 달리기가 좋은데 우리 나이에 달리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보로 빠른 걸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따라와 보세요. 뼈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코스가 남았다며 제작진을 이끄는 홍여진 씨. 벤치에 앉아 쉬는가 싶더니 갑자기 겉옷을 벗는다? 갑자기 벗으세요. 배틀을 벗으시고 안 쉬시는 거예요? 햇빛 샤워요. 햇빛 샤워가 비타민 D 합성이 최고잖아요. 요새 또 햇빛 굉장히 좋아요. 요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햇빛 샤워를 하면은 비타민 D 합성이 된대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쐬라고 하잖아요. 뼈 건강을 위해 햇빛 샤워까지 야무지게 하는 그녀. 이 비타민 D가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역할이 뼈 밖에 있는 칼슘을 뼈로 보내줘요. 앞으로도 꾸준히 뼈 건강을 위해 노력할 거라는 홍여진 씨. 저도 시청자분들도 모두 다 함께 건강하게 좋은 거 많이 챙겨 먹으면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내요. 안녕하세요. 닥터지바고 리포터 송하수가 박수와 같이 상큼한 여자 박성현입니다. 닥터지바고 건강지킴이 박성현 리포터. 네, 오늘은 뼈 건강의 정석을 지키고 계시는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과연 어떤 건강 비법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넓은 공원 어딘가에 뼈 건강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고수가 있다는데 과연 어디 있는 걸까? 첫 출연부터 주인공을 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박성현 리포터. 그런데 이때 멀리서도 눈에 띄는 진분홍색 바지의 그녀. 힘찬 걸음걸이와 꼿꼿한 자세가 예사롭지 않다. 지금 저분 걷는 모습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으신데 굉장히 꼿꼿하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너무 빨라. 행여 놓칠세라 불나게 따라가 보는데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어머님이 골다공증을 극복하셨다는 분 맞으시나요? 예, 맞아요. 골다공증을 극복한 73세 박복희 주부. 안녕하세요. 제가 멀리서부터 봤는데 뒤태가 굉장히 남다르세요. 걷는 게 다른 것 같아요. 혹시 뭐 걷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예, 그럼요. 그냥 걸으면은 뼈랑 관절에 무리가 오니까 예, 걷는 정석이 따로 있어요. 저한테 한번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네네. 너무 자세가 꼿꼿하셔서 배우고 싶긴 하네요. 뒤꿈치를 먼저 대고 뒤꿈치 대고 앞에 뒤에 앞에 뒤에 뒤꿈치 앞꿈치. 예. 부폭을 이제 점점 넓혀가야지. 오, 굉장히 빠르시다. 이렇게? 그럼 약간 차는 느낌. 아니, 빨리 걸으면 빨리 걸었네요? 괜찮지. 걷기의 정석을 제대로 보여주는 박복희 주부. 힘찬 발걸음과 꼿꼿한 자세 때문인지 걷는 모습도 위풍당당하다. 약간 뭐 독불장군 같지 않아요, 뭔가? 아니, 그렇게 걷는 게 아니지. 일단 11자로 걸어야지. 이렇게. 11자 다시. 이렇게 걸으면 안 돼. 네, 다시 11자. 예. 아니, 11자. 여기 그럼 사람 많이 빠지겠다. 살 뺄 사일이 어디 있다고.
그녀가 이렇게 뼈 건강을 챙기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다는데 친구가 병원에 이제 그 골다공증 검사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60이니까 나도 이제 한번 해야 되겠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 너무 나쁘다고요. 엄청 심한 거죠? 어휴, 마이너스 3.8이면요. 거의 뭐 아주 심한 골다공증이에요. 아니 같이 간 친구는 저보다 그래도 좋았어요. 좋아서 약을 좀 얼마 정도 먹으면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약 먹어갖고 절대로 안 좋아진다고.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더라고. 마이너스 3.6이라는 거는 생각도 못 해봤지. 환갑의 나이에 심각한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그녀.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만은 없었다. 그때부터는 열심히 이제 약만 먹었어. 또 그때는 체크하면서 약만 먹다가 이제 허리가 이제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그때부터 운동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 평지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걷기에는. 그래서 이제 평지를 8개월을 하루도 안 쉬고 걸었어요. 운동을 해서 더 아마 골다공증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약만 먹고 좋아진 것보다도. 그렇다면 그녀의 일상 모습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봐서는 여느 주부와 다름없어 보인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외발 뛰기를 하는 박복희 주부. 우연한 동작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일부러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이번엔 한 발로 중심 잡기까지. 쉽지 않을 텐데. 어머님, 지금 집안일 하시는 중간중간에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기 뼈에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이라서 사이사이에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하시는 운동 저도 혹시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 쉬운 건데 뭐. 아, 그러면 저희 가서 한번 배워볼까요? 예. 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알아하세요. 네. 자, 손을 올리고. 손을 올리고. 왼발을. 왼발을 이렇게 여기 옆에다 쪽에다가 놓고. 오, 이거 되게 힘들다. 그래요? 이거를 그럼 얼마나 버텨야 되나요? 10초를 버텨야 돼요. 10초. 다시. 잠깐만요. 다시. 자, 10, 9, 8, 7, 6, 5. 아, 이거 원래 이러는 거죠? 잠깐만. 원래 이러는 거죠? 그럼요. 한발 뛰기인데요. 한발 뛰기. 너무 높이 뛰면 안 되고 네. 살짝 5번. 아, 무리가 안 가게.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이걸 이렇게 매일매일 하면은 이게 뼈가 건강해지는 건가요? 그래서 건강해졌나? 그렇죠. 그렇죠. 매일 이렇게 운동을 하시니까. 왜냐면 이제 뭐 건강해져야지. 살아있는 동안은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외발뛰기하고 한 발 버티기가 골다공증에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뼈에는 약간의 적당한 자극이 가져야 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지는데요. 하신 것처럼 뛰기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자극을 통해서 이 영양이 뼈세포를 더 활성화시키게 되고요. 또 뼈를 단단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발로 버티고 서 계시는 것은 균형 감각을 또 길러주고 척추를 포함한 하체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까 우리 얘기했던 낙상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운동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바닥에 의문의 종이를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거실을 꽉 채운 종이는 그동안의 골다공증 검사지. 10년 갖게 된 건데 이 정도는 내가 다 뽑은 거지. 와, 이렇게 펼쳐보니까 진짜 많아요. 처음에는 심각한 골다공증 상태였지만 꾸준한 관리를 통해 점점 수치가 좋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단하시다. 이렇게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오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그 기분은 어떠세요? 기분은 뭐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좋아졌어요? 네. 선생님이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골 감염증으로 됐으니까 네. 내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칼슘제 정도? 칼슘제 골다공증 약은 안 먹고 칼슘제만 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도
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나 골다공증이 좋아졌단다. 우와. 챙겨 드시는 게 따로 있으시나요? 따로 챙겨드는 거? 네, 한번 따라오세요. 예? 똑같아. 똑같아? 네. 가면 돼요? 예, 가. 식습관을 보여준다며 그녀가 데리고 간 곳은 가스로 옵니다. 아이고. 오. 아, 여기 또 이렇게. 어머. 저기에다가 이제 네, 여기다 이거를 이제. 하는 건가요? 네, 여기다 이제 심어야지.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요, 상추하고. 응. 아, 얘가 모종이구나? 아, 예. 모종을 심는 거예요. 저 이거 처음 봐요. 처음 봐요? 네. 아파트만 살아서 그랬나 보다. 아, 저 시골 사람인데. 케일. 이렇게 모종을 심어 자신이 먹을 채소를 직접 심고 길러 먹는다는 박복희 주부. 역시 우리 어머님 손이 빨라. 하나하나에 그녀의 정성까지 더해진다. 어머님, 근데 이렇게 케일이랑 상추를 이렇게 심어서 먹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렇죠. 이게 몸에 뼈에 좋으니까 여름에는 이제 햇빛이 받은 상추. 그게 중요한 거지. 햇빛을 받은 상추. 아, 그게. 네, 그 뼈에 좋아서 네. 저는 이제 상추 나올 시기부터 이제 가을까지 네. 쭉 상추쌈을 많이 먹어요. 이게 케일 이런 것도 이렇게 싸서 드세요? 예, 쌉싸름한 게 더 맛있어. 상추하고 같이 싸 먹으면.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들을 직접 심으면 뼈에 좋은 영양도 채우고 직접 재배하는 재미까지 있다고. 본격적인 점심 준비에 나선 그녀. 뼈 건강을 잘 지켜낸 그녀의 밥상이 궁금해지는데 오늘의 메뉴는 고소하고 담백한 고등어 구이. 거기에 상추, 케일과 같이 영양소가 풍부한 푸른 채소도 잔뜩 꺼내 준비해준다. 박복희 주부의 뼈 건강 지키는 건강 밥상. 그녀의 식탁엔 신선한 채소쌈이 빠지지 않는다. 햇빛을 많이 받은 상추는 뼈 건강에 좋아서 많이 먹고 또 고등어도 이제 뼈에 좋다니까 상추쌈 먹을 때는 고등어랑 같이 먹고 그래요. 포만감 넘치는 담백한 상추쌈과 고등어 외에 그녀가 즐겨 먹는 또 다른 재료. 그리고 이거 무청이 그렇게 좋대잖아. 자주 해 먹어요. 어머니 밥은 적게 드시네요? 네,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이제 살찌니까 반찬을 저염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추쌈에다가 이제 이렇게 요런 걸 많이 먹어요. 이게 다 골다공증 때문에 바뀐 습관이다. 이제 운동도 이제 열심히 하는 것도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이제 많이 골다공증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뼈에 좋은 걸 많이 먹게 되지요. 저절로 음식을 하게 만들어서 먹게 되는 거지. 뼈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 역시 중요하다는데 그런 그녀가 식후에 꼭 챙겨 먹는 게 있다? 이건 일반적인 요구르트 같은데? 요구르트를 먹기 전 의문의 가루를 꺼내는 박복희 주부. 어머니 지금 요거트에 무슨 가루 타셨어요? 아, 이거요? 뼈에 좋다는 MVP 분말가루예요. 아, 제가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골다공증에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MVP 가루를 이제 요거트에 섞어서 먹게 되죠.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MVP는 과연 무엇일까? MVP는 밀크 베이지 프로테인의 줄임말인데요. 우유 속에 존재하는 알카리성 생리활성 물질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뼈는 흡수되고 또 생성되는 재형성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이 MVP는 뼈의 재형성과 대사작용을 돕고 골밀도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VP가 뼈의 파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여러 개의 구멍이 생긴 토끼의 뼈세포에 MVP를 투여했더니 파골세포는 억제되고 조골세포는 강화돼서 뼈의 구멍수와 크기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이렇게 뼈에 좋은 것도 이렇게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다 보면 골다공증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낼까요? 네. 네. 뼈 건강 화이팅! 닥터지마고 화이팅! 뼈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셨다는 게 그 MBP잖아요. 네네. MBP가 뭐냐면은 우유에 있는 극미량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 이게 약간 골드, 그러니까 금빛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반짝반짝반짝해요. 처음에 여기에요. 봤을 때 저 금가루인 줄 알았어요, 화면에서. 약간 금빛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반짝반짝해요. 로즈 골드? 뭐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이 MVP 성분이 우리 뼈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흔히들 생각하시기에 뼈는 이렇게 단단한 조직이라서 그냥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다른 우리 뭐 피부나 머리카락처럼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지속적으로 분해되었다가 또 생성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때 뼈를 파괴하는 세포를 파골세포, 또 이 뼈를 만드는 세포를 조골세포라고 부릅니다. 네. 이 세포들이 젊을 때는 균형을 유지하지만 노화와 함께 그 균형이 깨지게 되면 뼈의 형성세포보다 뼈 파괴세포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온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MBP는 뼈가 형성되는 것을 돕는 성분이기 때문에 또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보통 뼈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칼슘 같은 거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뭐 그러면 이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칼슘 섭취를 잘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요, 칼슘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칼슘제를 따로 장기간 뭐 단독으로 복용을 하거나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칼슘이 뼈로만 가는 게 아니고 혈관에 쌓여서 오히려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게다가 뼈라는 조직이 칼슘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무기질만 해도 뭐 마그네슘, 민,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유기질, 뭐 단백질 이런 것들도 혼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칼슘을 먹어라가 아니라 기왕이면은 이 뼈의 형성세포를 도와주고 또 뼈의 파괴세포를 적당히 안정시켜서 그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식품을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뼈를 형성하는 세포하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하고 요 균형을 맞추면 그럼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세포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요. 네. 이 MBP 섭취가 뼈 형성 세포를 원활하게 해서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뼈의 강도가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폐경을 겪은 65세에서 86세 사이에 건강한 노인 여성 79명에게 1년간 이 MBP를 섭취하게 했더니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골 강도가 1.5%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주 네.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뼈 건강 관리를 언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폐경. 한 그래도 엄마 나이 정도부터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엄마 나이. 폐경 때 호르몬이 확 변한다 그랬으니까. 40대? 엄마 나이 정도부터 하면 된다. 40대, 50대? 땡! 폐경이죠, 폐경.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이 뼈 건강 관리는요. 30대부터 해요. 30대부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골밀도가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한 30대부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대부터 이 골밀도, 골 강도 내지는 골질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MBP가요.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도 있거든요. 네.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평균 21.3세 정도 되는 건강한 젊은 여성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 동안 MBP를 섭취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골밀도가 12배가 증가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빨리 좀 시작하셔야겠어요, 관리. 제가요? 네, 30대부터라잖아요. 저는 늦은 거죠. 30대부터라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시작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시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늦었을 때가 시작이니까 시작하셔야 되고. 네. 네. 근데 우유 속에도 MBP가 많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유를 많이 마셔도 되는 건가요? 우유 대량 섭취. 네, 물론 우유 속에도 MBP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약 0.005% 존재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MBP 하루 섭취 권장량이 약 40mg인데요. 네. 그거를 우유로 채우려면 우유를 약 얼마큼 마셔야 되는 거야? 150잔 정도를 150잔? 드셔야 되기 때문에 터질 때까지 먹어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 MBP 먹을 때 뭐 주의할 사항 있습니까? 일단 뭐 큰 주의사항은 없는데요. MBP라는 게 우유에서 추출한 성분이니까 네.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고 드시면 좋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뼈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 합병증을 부르는 치명적인 질환. 한국인의 만성 질환. 당뇨병.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당뇨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